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4년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HIB가 있어야 할 곳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쪽에 지금 있을 그런 HIB가 이제 아니게 되죠. 24년도가 되면은.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아주 잘 정한 그런 이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진영회장 이런 뭐 계획적인 부분들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또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계획을 잘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죠. 24년도는 증시 분위기는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좀 오르고 뭐 하루 오르고 또 조정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볼 때다. 장기적으로 볼 때죠. 금리 인상기 3년을 보내고 이제 금리 인하기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방향으로 24년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24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될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각종 물가지수라든지 고용 그리고 실업률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오죠. 좀 많이 올랐는데 1% 정도 올랐으면 야, 좀 매도해서 좀 내려가고 조정도 좀 하고 그래야지 왜 너 안 내려가,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계속 뭐 0.3% 정도 마이너스 0.3% 내외 수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장이 열리면 뭐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 호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죠. 지금 대세 상승장 쪽으로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매수세가 아주 더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글로벌 증시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됐죠. 자, 지금 여기에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가 될 필요가 정말로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이 시장 조성자까지 공매도, 그래야 완벽한 공매도가 금지가 되겠죠. 뭐 시장 조성자는 업틱룰도 무시하고 자전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거나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 부분이 바이오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3년 정도 조정이 되었죠. 바이오 쪽이 우리나라 증시 바이오와 그리고 아주 대세 상승기를 겪었던 이 플랫폼 관련주들 뭐 이런 거 보면 3년 조정입니다. 1년, 2년, 3년 정말 오랫동안 아주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낸 바이오 주들이죠. 한 3년, 1년, 2년, 3년 다 비슷합니다. 바이오 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3년 정도 제대로 된 상승 거의 없었고, 좀 올랐다 싶으면 다시 내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좀 나왔죠. 아주 오랜 조정이 아주 깊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지금 이런 시기를 거치고 이제 대세 상승 쪽으로 금리 인상 시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 게임주도 3년 동안 아주 깊게 하락을 했고 다시 돌아서는 움직임, 그리고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들 아주 크게 하락하고 대세 하락 장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걸로 많이 내렸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연구개발주들이죠. 3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 그리고 이제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 H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리보세라닙의 이런 가치가 있다 보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하락 후에 이렇게 크지는 않긴 하지만 거의 뭐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죠. HLB 기준으로만 본다면 좀 낮은 위치, 여기 낮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올라서고 있는데, 자, 11월 들어서 뭐 8%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금 8%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죠. 자, 월봉 기준으로도 쌍바닥을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에 HLB의 이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리복 함낼 가남 FDA 승인을 손에 쥔 그런 이제 인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뭐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좀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 사실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상황하고 유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희대의 사기꾼이다. 1년에 1조씩 회사의 기업의 영업 손실을 만들어내는 사나이. 1년에 어떻게 하면은 1조를 갖다가 까먹을 수가 있지? 이런 지금 상황이었죠. 1년에 1조씩 까먹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5년 지나면 5조 까먹는 거잖아. 이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15년 동안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계속 투자를 하고 된다. 뭐 일론 머스크는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했죠. 계속 된다 해서 결국은 해냈죠. 그리고 희대 사기꾼이라고 아주 뭐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서 정말 많은 언론들과 또 증권사들에서 많이 공개했죠. 그래서 공매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었죠. 공매도 전 세계 1등. 1년에 1조씩 감는 회사니까 이거 망할 가능성이 높아. 망하면은 나 진짜 부자가 되겠지? 그리고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죠. 그러나 당당하게 2020년도에 성공을 했죠. 흑자전환 성공을 하고 아주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가는 정말 엄청난 급등을 해버리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갔고, 그리고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죠. 와, 진짜 성공이네. 이 사람은 정말 끈기의 사나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나이, 이렇게 등겼죠.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타이틀에서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또는 아무리 멍청해 보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큰 성공을 하면은 위대한 사업가입니다. 위대한 사업가. 근데 성공할 듯 할 듯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학벌이 좋아서 저 사람은 위대한 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진영훈 회장이 이제 희대 사기꾼이 되느냐, 위대한 기업가가 되냐, 대한민국의 정말 큰 위대한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가남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은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과 대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리고 공매도들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 이후에는 이 코스피에서 HLB가 거래가 되는 게 아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도 지금 이렇게 좀 잘 잡아놨고, 승인이 되고 이전 상장 승인이 되고 주총에서 그러고 이제 손에 딱 쥐고 하암제 손에 쥐게 되면은 리복 함넬이 가남 승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지금 여러 지금 이 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HLB에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재평가가 될 겁니다. 다시 보이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의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추세는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